자, 이번 강좌는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열, 또 처음 듣는 단어죠. 수열, 그 무슨 의미일까? 수의 배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의 배열을 우리는 간단하게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경우도 있고 비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 여기서는 규칙적인 배열만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의 배열. 자, 간단하게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2, 4, 6 하고 이렇게 숫자들이 한 3개 쓰여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뭘까요? 8이겠죠. 그죠? 8입니다. 이미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숫자에 대한 구조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우리 머릿속에 메커니즘이 수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이미 돌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한 100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 뭐 수가 간단하니까 100번째 항 금방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200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수의 일반적인 형태, 일반항은 어떻게 표시할 걸까? 그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면은 2라는 숫자는 2에다가 1이 곱해진 거고, 4라는 숫자는 2에다가 2가 곱해진 거고, 6이라는 숫자는 2에다가 3이, 8이라는 숫자는 2에다가 4가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쭉 나가면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2에다가 n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n 이렇게 써주면 우리는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수열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다. 물론 당연히 n은 자연수여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1이라는 숫자에 2가 대응된 거고, 2에 4가 3이 6이 6에 4가 8에 n이 2n에 대응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대응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학적 도구가 있죠. 뭐죠? 바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그 f라는 함수의 1에 대한 함수값이 2고, 2에 대한 함수값이 4고, 3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n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시켜준다라고 하면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함수 f는 1, 2, 3, 점점점에서 n, 소위 자연수죠. 서수,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응이 되어지는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fn equal to en이라고 하는 이런 규칙적인 대응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열을 정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자연수로부터 실수의 대응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다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하나의 함수의 수열은 지금부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구분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얘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맨 첫 번째 항을 A 서브 1, 또 두 번째 항을 A 서브 2, A3, A4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항을 AN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수열을 표기할 때 꼭 이렇게 A만 써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B를 써도 돼요. B 서브 1, B 서브 2, B 서브 3, 뭐 B 서브 N 이런 식으로 C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소문자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합니다. 수열 AN은 이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가지고서 AN을 안에다 써주게 되면, 이 수열은 일반항을 AN으로 갖는 그런 수열이구나. 또는 이렇게 쭉 가는 수열들을 배열을 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배열이 되어지게 되면, 이거는 지금 수열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한 예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9, 99, 999 이렇게 배열되어진 수열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수열의 표시 방법 내지는 일반항이라 그럴까요? 이런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n번째 항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n번째 해당되어지는 항은 뭘까? 그랬더니 네 번째만 해도 벌써 9,999, 9가 4개가 붙는 거고 그렇게 되면 n번째 항이면 9가 n개가 붙는 거네. 9999999 계속 쓸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또 수학적인 두뇌가 필요한 겁니다. 구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항을 우리 9라고 할게요. 두 번째 항을 99, 세 번째 항을 999. 그냥 놔뒀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위해서 아래로 쭉 써나가다 보니까 숫자들이 뭔가 조금씩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10에서 하나씩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에서 하나가 빠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하나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10의 제곱에서 하나 빠진 거다. 얘는 1000에서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금방 예측이 되죠.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1일 때 여기 1이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2일 때 2가 달라붙고 3일 때 3이 달라붙으니까 얘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따로 여기서 n이 어떤 집합 내의 숫자다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수로부터 실수로 대응이 되어지는 그 대응관계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 일반적인 구조를 읽어나갈 때 약간 수학적인 두뇌가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자,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어떤 수열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졌대요. 어떤 수열이. 자, 우리 조금 전에 수열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 그러냐면 얘가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항이에요. 자연수에 하나하나 대응되어지는 일반항. 그랬을 때 이 수열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한번 좀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첫 번째 항은 이 1이 여기 n자리에 들어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 되어지는 거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이면 5가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다섯 번째 항이면 24.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의 배열을 통해 가지고서 규칙성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규칙성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 역으로 항들을 하나하나 체크한다거나 또는 일반항의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됐죠? 자, 이게 지금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의 배열, 소위 수열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자,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뭘까? 역시 수열이라고 나왔으니까 수를 배열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이 등차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얘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같을 등자에다가 뺄 차자. 같은 차를 가지고 있는 수의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arithmetic sequence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arithmetic이 한글로 뭐예요? 산술 또는 산수. 그죠? 그러니까 산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의 배열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산수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사칙연산이죠. 그 중에서도 덧셈이 가장 기본적인 연산입니다. 그러니까 항들이 나와 있는데 그 숫자들이 일정한 숫자들이 보태져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구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런 수열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1, 3, 5, 7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이 수열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맨 앞에 있는 이 숫자에다 2를 보태면 얘가 되는 거고 또 여기다 2를 보태면 얘, 2를 보태면 얘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빼보는 거예요. 뒤에 나타나는 항에서 앞에 나타나는 항 한번 빼보세요. 빼보면 얘는 2가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뒤에서 앞을 빼니까 역시 2가 나오죠. 역시 2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렇게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이런 식으로 일정한 이 값을 우리는 앞으로 공차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등차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비슷한 의미이기는 한데 common difference, 그래서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차를 앞으로는 우리가 difference 약자 D만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얘가 이 값이 일정하면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구조를 파악을 했다면 일반항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일반항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 여기서 약간 좀 내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진다고 합시다. n-1번째 항, n번째 항. 자, 수열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일반화시킨 일반항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빼보는 거죠. 요거 두 개를 뺐더니 D라는 값이 나왔다. 마찬가지로 D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D가 나왔다. 마찬가지로 D가 나왔다. 아,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까 우리가 항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그들의 관계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D입니다. 그죠?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역시 D.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도 D.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여기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빼도 D.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 얘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써놓다가 보니까 뭔가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학적인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은 한번 보태볼래요. 얘네들을 전부 다 싹 한번 보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거 부호 반대니까 날아가고 역시 날아가겠죠. 그럼 남는 것은 좌변에서는 AN과 마이너스 AN이 남네. 자, A1이 남네. A1을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래서 AN은 A1에다가 플러스 D가 지금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이게 몇 개인가? 1부터 쭉 해서 n-1이니까 D가 n-1개 있는 거죠. 그래서 n-1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지금 방금 구한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요게. 이거 여러분들 공식으로 외워놔야 돼요. 매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 같은 거 나오면 그때그때 외우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 n번째 항을 표시를 하는 데에는 n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n개? 초항 하나하고 공차가 n-1개. 그래서 전체적으로 n개의 숫자가 뺄셈에 의한 거니까 역산으로 일반항을 만들어낼 때는 보태주는 거죠. n개의 숫자가 보태져 가지고서 표시가 되어지게 된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읽어 나갈 때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될 공식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워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도 한번 좀 우리가 좀 유심히 바라다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면은 연속된 두 항의 차, 연속된 두 항의 차, 연속된 두 항의 차.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은 특정한 숫자들이, 일정한 숫자들이 지속적으로 보태져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얘를 가지고서 일반적인 형태를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등차 수열은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뜻에 맞게 얘들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보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얘가 일정하면 우리는 수열 AN은 이렇게 되면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의 정의입니다. 정의가 좀 늦게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선생님 여기서는 지금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가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을 뺐는데 여기는 지금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로 돼 있네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궁금해지겠죠? 그 궁금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같은 요 식에다가 n 대신에 자연수 1을 한번 넣어보세요. 우리가 수열은 자연수로부터 비롯된 거라 그랬죠? 그러면 1이 들어가게 되면 A0가 나와요. 0번째 항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적인 형태식으로 쓰기에는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첩자를 하나씩 늘려서 n의 값이 자연수일 때 적용될 수 있도록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게 연속된 두 항의 차죠. 일정하면 우리는 수열 an을 등차 수열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식과 더불어 가지고서 요 식, 일반항을 만들어내는 이 식하고 요 식에 의해서 등차 수열의 구조가 일반적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특히 얘는 우리가 각각의 항들로부터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유도한 거예요. 귀납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점화식.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점화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가 이렇다면 이렇게 표시가 된 게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면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한다면 얘를 한번 가만히 바라다 보세요. 요 식을 지금 바라다 보니까 얘는 n의 값이 변하는 거고 a1과 d는 상수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식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면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현재 이 꼴이 지금 일반항 an이 n에 관한 1차식 pn 플러스 q라고 합시다. 물론 p하고 q는 상수, 실수, 그리고 p는 0이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졌을 때 이 일반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면 과연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또 이렇게 되면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봤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과연 등차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가 확인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자, 확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밑에다 그냥 할게요.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등차수열이면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이 사실이 입증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볼게요. 요 꼴이니까 p의 n 플러스 1 플러스 q에서 빼주기를 n번째 항 요렇게 빼주는 거죠. 자, 뺐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q 날아가고 여기 pn 날아갑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p죠. p는 상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일정한 거죠. 일정한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표시가 되어지면 그 수열은 볼 거 없다.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다. 또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조금 아주 단순한 수열의 구조였었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습니다.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다양한 참고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자,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갑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열이 7, 4, 1, 마이너스 2 하고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자, 이거의 일반항은 뭘까? 일반항을 한번 좀 체크해 봐라 하는 문제. 이런 거. 자, 앞서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수열을 읽어 나갈 때에는 항상 연속된 두 항 사이의 관계로부터 얘기를 꾸려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칙연산에 의해서 따져보는 겁니다. 사칙연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덧셈, 그거의 역연산은 마이너스 뺄셈.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면 차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먼저 한번 빼보는 거예요. 자, 둘을 빼볼게요. 연속된 두 항,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거를 빼는 겁니다. 뺐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뺐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뺐더니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자, 이 뒤에서 앞에 거를 빼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n 플러스 1번째 항, 뒤에 있는 항이고 앞에 있는 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보는 겁니다. 뺐더니 그게
저렇게 일정한 값 마이너스 3을 갖네요. 얘들이 일정해요. 그게 뭐라 그랬어? 공차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자,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초항에다가 n-1개의 공차가 보태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초항 7 그리고 n-1의 공차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마이너스 3n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열은 등차 수열로서 일반항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10이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n에 관한 1차식의 구조에도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됐죠?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고. 자, 이번에는 조금 응용할게요. 수열 AN을 줬는데, 자, 수열 AN은 등차 수열입니다. 얘는 등차 수열.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초항이 3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요. 자, 이 수열을 전개를 했을 때 여기에서 최초의 음수항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항이 언제쯤 나오겠는가? 그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생각 없이 볼 때에는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갈 텐데 이거를 딱 보면서 얘를 딱 봤더니 초항이 35인데 마이너스 30 빼나가다가 보면 언젠가 음수항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몇 번째 항이냐 그리고 그게 얼마냐 그거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간단하니까 단순하니까 그냥 35부터 차근차근 30 쭉 빼나가다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구조 문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실수할 여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먼저 일반항부터 뽑아보세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공차가 n-1개 달라붙은 거다.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마이너스 3n 플러스 38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근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최초의 음수항이래요. 음수면 항이 음수가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쵸? 이게 음수가 되어질 때 n의 값이 얼마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n은 12.xxx 하고 나가는 소수 단위로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자, 첨자로 사용하는 이 n은 서수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수로서 12.xx보다 큰 수 뭐죠? n은 13번째. 그러니까 13번째 항이 최초로 음수인 항이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13번째 항은 뭐냐? 13번째 항. 여기 13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초항이 35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이런 수열은 최초로 음수항이 13번째에서 나오고 그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뒤이어서 등차 수열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도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세 개의 숫자 A, B, C를 하나 주겠습니다. 자, 요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 연속된 두 개의 숫자의 차가 일정하다. 그런 걸 만족을 하는 거니까 이 둘의 차 그리고 이 둘의 차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리해보면 B-A하고 C-B가 항상 같아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A, B, C 사이에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죠. 우리가 여기서 B를 구해보면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요거 그냥 단순하게 두 수의 합에 대한 평균 값이다 라고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산술평균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때 이 산술평균에 의해서 표시되어진 이 숫자를 우리는 앞으로 등차 수열에서의 등차 중앙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이 나오게 되면 가운데 있는 숫자는 두 수의 평균값과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등차 중앙에 대한 간단한 예문 한번 좀 볼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서 2, A, 8, B 이 네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A하고 B는 얼마일까? 이런 문제. 쉽죠? 비교적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면 가운데 있는 것은 산술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계산할 때는 산술평균이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A는 두 수의 평균값과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5가 되어지게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놨더니 현재 지금 이 수열은 공차가 이때 공차가 얼마냐면 여기가 5가 들어가는 거니까 공차가 3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B의 값은 여기 3이 보태지니까 1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상당히 쉽죠? 등차 중앙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등차 중앙도 등차 수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일반화 시켜가지고 표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등차 중앙을 일반화 시키면 어떻게 표기가 되어질까? 자, 연속된 세 개의 항 이렇게 쓸게요. n번째 항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 그리고 n 플러스 2번째 항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자, 등장이 또 심상치 않네요. 자, 요것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렇게 되면 가운데 있는 항이 요게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와 얘의 평균과 같다. 다시 말하면 요것의 두 배는 얘하고 얘하고의 같다. 자, 이 a n 플러스 1은 첫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가 좀 흐리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아직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2라는 숫자를 가운데로 옮겨가지고 순차적으로 정리할게요. 최종적으로 an-2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2는 제로가 되어진다. 이식. 자, 이식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바라다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연속된 세 개의 항을 써주고 가운데에 있는 항의 개수하고 양 사이드에 있는 항의 개수를 한번 바라다 보세요. 얘 개수와 얘 개수의 합이 2가 되어집니다. 정리를 하면 세 숫자의 합이 제로가 되어지는 경우 이것은 등차 수열이다. 수열 A에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다. 우리 앞서서 이렇게 생긴 식 하나 또 본 적이 있었었죠. 뭐 되게 과거의 얘기 같은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 그것도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우리가 등차 수열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때 또 많이 사용하는 점화식입니다. 얘도 점화식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점화식들만 따로 모아가지고서 우리가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가서 이 선생님이 이걸 썼더니 그게 뭐예요? 처음 보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 문제 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올까? 자, 한번 좀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줬어요. 직각삼각형. 그런데 그 빗변의 길이가 20이랍니다. 빗변이 20. 그리고 세 변의 길이는 차례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합시다. 등차 수열. 자, 이랬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문제. 갑자기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이 상태로는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혀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형에 관련된 얘기니까 필요하든 안 하든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림을 그려보자고. 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빗변의 길이가 20이래요.
근데 이 세 변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우리 편의상 이렇게 쓸까요? 여기 A라고 그러고 여기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주게 되면 이 세 개의 변의 길이가 A, B, 20의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B라고 하는 숫자의 2배는 A와 20의 합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왜? A, B, C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B는 등차 중앙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B는 등차 중앙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길이로 봤을 때 B가 더 큰 걸로 지금 선생님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을 해주게 되면 자, 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0의 제곱과 같아요.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하나 이용을 해가지고서 A, B 사이의 관계식 구했고 직각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A, B 사이의 관계식 하나 나왔어요. 자, 우리의 목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A, B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두 개 연립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따라서 두 개를 연립합니다. 연립하면은 A가 2B-20이니까 2B-20의 제곱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20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4B제곱, B제곱, 5B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80B가 나오고, 이거 제곱하면 날아가니까 equal to 0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쵸? 그럼 정리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값은 B는 0 아니면 16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B는 변의 길이니까 0이 될 수는 없죠. B는 16이 되어지게 된다. 자, 그때 A가 얼마인가요? 요 식에 들어가게 되면 A는 32에서 20 빠지니까 12가 되어지면 되겠다. A는 12, B는 16. 그럼 됐네. 자, 삼각형의 넓이 S라고 합시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입니다. AB. 자, 2분의 1에 16, 12 했더니 밑에 쓸까요? 얘는 96. 이렇게 되어지겠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별로 그렇게 문제 자체로 봐서는 등차 중앙에 관한 문제 이거나 이거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 안 받아요. 물 흐르듯이 쫙 풀려나가니까. 그런데 갑자기 얘를 딱 보는 순간 숨이 콱 막힙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고 놔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